안녕하세요, 모터리언 이재욱입니다. 여러분 이 차 뭔지 아시죠? 네, 바로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입니다. 아마 매체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접하셨을 거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이 100불을 지불을 하고 사전 계약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이 사이버트럭이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기존에 있었던 어떤 자동차의 디자인 이런 거랑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이런 차가 나온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이번에 이 사이버트럭의 아성에 도전을 하는 또 새로운 전기 픽업의 소식이 있어서 제가 한번 그 차에 대해서 좀 들고 와봤습니다. 아마 벌써 인터넷에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 바로 GMC 험머입니다. 미군의 그 군용차로 쓰던 험비라는 차를 이제 민수용으로 만들어서 팔던 GM 산하의 브랜드였어요. 그런데 이 브랜드가 H1을 시작으로 H2, H3 이런 차들을 만들다가 2010년에 이 글로벌 경제 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이제 브랜드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워낙 이 아이코닉한 디자인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이 험머가 이번에 이제 전기차로 부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험머의 부활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굉장히 썰이 많이 돌고 있었고, 특히나 이 전기차로 나온다는 얘기도 이미 비교적 최근에 돌고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GM에서 이 정식 티저 이미지를 공개를 한 거죠. 자, 이게 이제 측면 실루엣인데, 멋있죠? 네, 이 굉장히 각진 기존의 험머 H2나 이런 차들, 지금도 상당히 중고 시장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 디자인들을 그대로 또 계승을 하고, 지금 요 실루엣은 이제 픽업 트럭 버전이고요. 픽업 트럭 버전 말고도 또 SUV 버전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모델이 나오는데, 사실 상당히 매치가 안 돼요. 험머 하면은 원래 굉장히 남성적인 군용차로 사용되던 그런 좀 하드보일드한 좀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갑자기 전기차라고 뭔가 이렇게 큰 차가 친환경이랑 좀 관련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죠. 예, 요거 이제 모터원이라는 미국 매체에서 나온 이제 예상 이미지입니다. 이것만 봐도 정면에서 봤을 때 이게 무슨 벽이 이렇게 달려오는 것처럼, 예, 이렇게 생긴 차가 전기차, 친환경차 좀 잘 매칭이 잘 안 되는 느낌이 있어요. 예전 험머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이제 원형 헤드램프 하고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이 앞부분의 이 전면 라디에이터 그릴이 굉장히 상징적이었어요. 이 세븐 슬릭 그릴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여기 이제 험머라고 글씨가 굉장히 커다랗게 들어가는데, 요런 부분들의 전체적인 형상은 기존의 험머를 계승을 하고 있지만, 이런 라이트 형태나 이런 건 이제 LED 라이트가 들어가고요. 하면서 조금 이미지가 살짝 바뀐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험머란 차가 나오는데 왜 갑자기 또 테슬라를 걸고 넘어지느냐? 아무리 전기차라고 해도 험머는 험머고 이제 테슬라는 테슬라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차가 굉장히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퍼포먼스에 있습니다. GMC에서 이번에 이 험머의 티저 이미지를 공개하면서 대략적인 스펙을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좀 굉장히 비상식적인 수치들이에요. 그래서 이 차가 사실 커다랗고 멋있고 이런 거를 떠나서 굉장히 퍼포먼스적인 면에서 좀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그러니까 GMC에서 실제로 세계 최초의 슈퍼트럭, 전기 슈퍼트럭이다라는 말을 썼거든요. 슈퍼카면 슈퍼카고 트럭이면 트럭이지, 얼마나 잘났길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습니다. 일단 공개되어 있는 최상위 모델의 예상 스펙이 일단 최고 출력은 한 1000마력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 토크가 11,500 파운드 피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킬로그램 미터로 환산을 하면은 1590 킬로그램 포스 미터 정도가 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보통 요새 나오는 차들 중에 정말 1000마력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슈퍼카들이 100 몇십 킬로그램 미터 이 정도의 최대 토크를 발휘를 하는데, 1000단위? 무슨 지하철도 아니고 예, 실제로 그만한 토크가 나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실물이 나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GM에서 오타를 낸 게 아니라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제로 100 0에서 이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시간 어느 정도 됐냐? 한 3초 이내 정도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공식적으로 검증된 게 아니라 현재 GMC에서
예, 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라고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제 세부적인 이 숫자들은 약간씩 변화는 있겠죠. 뭐 그렇긴 한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출시가 임박한 이런 신차에 대해서 스펙을 공개를 하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숫자들을 나열을 해놨다는 거.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예상 이미지고요. 예, 예상 이미지. 요거는 픽업 트럭 버전이고, 예, 또 요거는 이제 SUV 버전이에요. 뭐 요건 이제 미국의 카인드라이버에서 나온 예상 이미지인데, 뭐 앞부분은 대체로 비슷하고 뒷부분이 약간 더, 예, 지금 요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에서 좀 합성을 한 거기 때문에 요 앞에 윈드실드가 누워 있는데, 뭐 요것도 아마 조금 더 서 있는 좀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험머하고 사이버 트럭을 직접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느냐? 또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제가 이렇게 어떤 기성 브랜드와 이 테슬라를 비교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굉장히, 예, 좀 모르고 하는 소리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버 트럭하고 비교를 하는 게, 이 GMC 험머가 굉장히 이 사이버 트럭을 많이 의식을 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일단 뭐 퍼포먼스적인 측면, 뭐 기존에도 픽업 트럭들도 그렇고 뭐 SUV들도 그렇고 고성능 모델들이 분명히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이 픽업 트럭이 전기차인데 갑자기 뭐 800마력, 1000마력 막 이런 성능을 쓸 필요가 있느냐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이 사이버 트럭이 앞서서 공개를 했던 그런 스펙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사이버 트럭이 2019년 11월에 처음 공개가 됐을 때 최상위 트림인 이제 트라이모터 버전이 나오죠. 네, 트라이모터 버전이 한 800마력 정도의 최고 출력을 발휘할 것이고, 이제 제로백이 한 2.9초에서 3초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 정도의 추정치들이 나왔었죠. 뭐 그런 추정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험머라는 차도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픽업 트럭이 1000마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 트럭이 짐 싣고 뭐 잘 달리기만 하면 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00마력이라는 숫자를 내세운 거, 예,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상당히 고성능을 지향하고 있는 이 사이버 트럭이라는 모델을 굉장히 의식을 한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용도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사이버 트럭이 처음 공개가 됐을 때 뭐 픽업 트럭이라고 하면은 사실 미국에서는 뭐 상용과 승용의 약간 중간 정도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버 트럭이 처음 공개가 됐을 때 좀 승용 목적에서, 예, 이 차를 구입을 희망하는 분들이 더 많았다. 예, 미국 내부에서 그런 반응들이 있었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실제로 트위터를 통해서 이 차가 뭐 승용차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업데이트들이 될 것이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공개된 이 처음에 프로토타입하고 비교했을 때 차 크기를 약간 더 줄여서 뭐 게러지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험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상용 픽업으로 험머를 사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뭐 이미 같은 브랜드 산하의 GM의 시에라라는 차도 있고, 예, 뭐 또 뭐 F150이나 뭐 쉐보레 실버라도, 다치 램, 뭐 이런 차들이 사실 상용으로 쓰는 분들이 더 많지, 험머는 아까 디자인도 보셨지만은 굉장히 좀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가격 면에서도 일반 픽업 트럭보다 더 비쌀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를 선택하는 분들은 상당히 또 어떤 승용으로서 이 개성이 강한 이미지를 원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 라는 면에서 봤을 때도 험머 EV가 사이버 트럭과 어떤 직접적으로 승용, 예, 풀사이즈 픽업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모델이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테슬라 하면은 뭐 내세우는 부분이 이제 자율주행 부분이죠. 사이버 트럭 공개를 하면서 자율주행 옵션, 완전 자율주행 옵션 집어넣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었어요. 뭐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7,000불짜리 옵션으로 들어가 있었고, 근데 GMC도 이 험머 EV의 티저 이미지를 공개를 하면서 뭐 굉장히 좀 보란듯이, 테슬라 보란듯이 슈퍼크루즈 레벨 3 집어넣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뭐 완전 자율주행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성능에 있어서도 또 둘이서 경쟁을 하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비슷해요. 가격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 한 4만 불 정도에서 스타트를 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었고, 풀옵션 최상위 모델이 한 8만 불에서 10만 불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험머 같은 경우에도 스타트 가격은 조금 더 비쌀 것 같아요. 험머도 이제 등급이 여러 개 있어서 뭐 기본형이 1000마력 내는 건 아니고 이제 최상위 등급이 1000마력 정도 발휘를 하는 건데, 험머 같은 경우에는 한 6만 불에서 7만 불대에서 가격이 시작이 돼서 뭐 풀옵션을 가도 10만 불 이내로 끊지 않겠느냐라고 현재 미국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또 전기차라고 하니까 주행거리도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죠. 험머 EV 같은
같은 경우에 현재 예상된 주행거리는 적어도 한 350마일에서 400마일 정도. 그러니까 이게 한국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한 600km 정도는 가지 않겠냐, 600km 정도는 주행을 하지 않겠냐라고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험머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배터리는 LG화학에서 개발한 얼티움 배터리라는 이 신형 배터리가 탑재가 됐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피도 이전보다 작아졌고 에너지 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저렴해요. 그래서 얼티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킬로와트당 가격이 이제 $100 밑으로 내려간다 라고 해서 이게 사실은 앞으로 이 GM에서 이 얼티움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들이 가격 경쟁력 면에서 상당히 좀 경쟁사보다는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행거리도 마찬가지로 테슬라하고 상당히 좀 비교가 되는 부분이죠. 테슬라도 사이버트럭 최상위 모델 주행 가는 거리 예상이 약 800km 정도 되고 있어요. 뭐 하위 모델들은 조금 더 짧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결국 주행거리 면에서도 이 험머 EV가 테슬라 사이버트럭을 상당히 의식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전기 픽업 트럭 시장이 이 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났죠.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지금 워낙 이 외관 디자인이라든가 강렬한 이미지가 있어서 지금 상당히 전기 픽업 트럭의 선구자처럼 지금 여겨지고 있죠. 실제로 뭐 출시 시기도 비교적 빠른 편이긴 합니다. 2021년 하반기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긴 한데 사실 테슬라 외에도 지금 미국에 전기 픽업 트럭 개발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뭐 험머 EV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차도 많이 보셨죠? 이 차 리비안이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R1T라는 픽업 트럭입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지금 내년 하반기 출시를 보고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초 계획이 한 올해 하반기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가장 먼저 출시되는 전기 픽업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행 가능한 프로토타입이 이미 만들어졌고요. 현재 그 프로토타입들을 가지고 실제 도로하고 오프로드까지 이런 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도 마찬가지로 뭐 가장 강력한 모델 한 800마력 정도 발휘를 할 것이다. 주행거리도 뭐 한 600km 이상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 차는 많이들 아실 겁니다. 포드의 F150이죠. 대표적인 픽업 트럭이고 미국에서 1년에 거의 한 100만 대 가까이 팔리는 차예요. 근데 이 F150도 현재 전기 픽업 준비 중이다. 이미 한 2년 전부터 얘기 돌았어요. 그리고 현재 출시 시기는 한 2022년 정도, 그러니까 한 내후년 정도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 차 가지고 뭐 500톤짜리 기차 끄는 영상 한번 공개된 적이 있었죠. 뭐 그때 또 뭐 견인력 면에서는 또 역시 픽업 트럭 오래 만든 포드가 잘 만든다, 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F150 자체가 워낙 인기 모델이라서 뭐 많이 팔리는 모델이고, 그래서 뭐 이 차 나오면은 어쨌든 전기 버전 나오면은 전기 픽업 시장에서는 뭐 가장 메이저가 되지 않을까라고 또 예상이 되는 모델이죠. 뭐 그 밖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차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볼링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B2라는 차인데 뭐 솔직히 모르겠어요. 뭐 주행 가능한 프로토타입까지는 나왔는데 이게 과연 양산에 이를 수 있을지 현재 뭐 양산 시기는 좀 불투명합니다. 원래 2020년 보고 있었는데 이 차도 마찬가지로 좀 딜레이가 됐어요. 뭐 그 밖에 이 회사도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한화에서 주식 투자했다 대박 났다고 했던 니콜라죠. 니콜라에서 나오는 배저라는 차인데 뭐 이 차도 지금 주행 가능한 프로토타입이 시제차가 안 나왔기 때문에 뭐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전기차 기존에는 굉장히 승용 위주였어요. 기존에 뭐 테슬라 모델 S도 마찬가지고, 뭐 쉐보레 볼트 EV, 뭐 현대 니로도 있고, 코나도 있고, 뭐 벤츠 EQC, 제규어 아이페이스, 뭐 이런 차들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그동안 상당히 승용 모델들 위주로 많이 출시가 됐었는데, 갑자기 왜 미국에서 이런 픽업 트럭들, 전기 픽업 트럭들이 유행을 해가지고 막 스타트업들까지 너도나도 만들겠다고 난리냐 라고 조금 이제 의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가장 원론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시장이 크기 때문이죠. 미국에서 1년에 팔리는 픽업 트럭이 한 300만 대 정도 됩니다. 지난해 한 300만 대 정도 팔렸는데 시장이 크고 비교적 좀 진출하기가 좋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이거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핵심적인 이유긴 한데, 이 사진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러니까 이 배터리 팩을 스케이트보드처럼 바닥에다가 쫙 깔아서 이거 자체가 배터리 팩이 구조제 역할을 겸하는 뭐 그런 용도로 만드는 건데, 이 플랫폼 구조가 뭐 기존의 어떤 테슬라라든지 이런 지금 새로 나오고 있는 전기차들도 뭐 이런 구조를 많이 쓰는데, 이 구조가 사실은
네, 이런 픽업 트럭에 들어가는 레더 프레임하고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픽업 트럭들이 모노코크가 아니라 프레임 바디를 쓰고 있는데 바디온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레더 프레임 구조를 쓰죠. 예, 근데 이 레더 프레임이 결국에는 구조재 역할을 하는 건데 스케이트보드 플랫폼도 마찬가지로 배터리팩 자체가 구조재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 캐빈룸은 그대로 놔둬도 되는 거예요. 승용차, 모노코크 바디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모노코크 바디는 사이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그 안에다가 이 배터리 쑤셔 넣고 하려면은 뭐 상당히 좀 처음부터 설계 단계부터 많은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프레임 바디를 쓰고 있기 때문에 위에 캐빈룸은 기존하고 똑같거든요. 이 캐빈은 그대로 쓰고 밑에 있는 프레임만 레더 프레임 대신에 이 배터리팩이 들어가 있는 이런 이제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으로 바꿔주면은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접근의 용이성, 모노코크 바디를 새로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뭐 그런 부분에서의 이점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밖에도 이 픽업 트럭의 특성상 굉장히 전기차하고 궁합이 잘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아시다시피 전기 모터가 초반에 최대 토크가 발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회전에서 출발 발진 시의 토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픽업 트럭들은 어때요? 이 픽업 트럭들은 견인력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적재 용량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델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결국엔 승용차에도 뭐 승용차도 잘 튀어나가는 거 좋긴 한데 견인력 같은 거 기존의 내연기관으로 그 픽업 트럭에 충분한 견인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엄청 큰 엔진 필요했거든요. 막 6리터, 7리터 막 미국 가면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커다란 뭐 10기통 막 디젤 엔진 막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그런 헤비듀티 픽업들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전기 모터로 대체했을 때 성능적인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어떤 기존의 내연기관보다 더 강력한 토크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와 궁합이 되게 잘 맞는다라는 부분의 장점도 볼 수가 있고요. 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픽업 트럭이란 장르 자체가 뭐 일단 크기가 굉장히 커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콜로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엄청 큰 대형차 취급받죠. 5.3m 넘거든요. 근데 미국 가면 얘가 미드 사이즈 픽업이에요. 아시죠? 뭐 미국에 있는 F150 뭐 이런 풀 사이즈 픽업들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뭐 주차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 배터리 집어넣을 공간 같은 거 고민을 안 해도 돼요. 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어차피 레더 프레임이 차지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그냥 배터리 밑에다가 쫙 깔면 되고 배터리도 많이 넣어도 됩니다. 뭐 전장 한 6m씩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배터리 쫙 깔아 놓으면은 뭐 주행거리 별로 걱정 없죠. 그래서 좀 의아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 게 무게가 막 2톤, 3톤 나가는 이런 대형 픽업들이 지금 목표 주행 가는 거리 막 700km, 800km 막 이렇게 잡고 있어요. 뭐 지금 날고 긴다 하는 제조사들에서 나오는 승용 전기차들 뭐 막 배터리를 막 엄청 집어넣고 하는데 막 주행거리 끼케야 막 400km, 뭐 테슬라 정도나 돼야지 한 500km 넘어가고 그러니까 근데 얘네들이 막 어떻게 이렇게 큰 차들이 효율도 안 좋은데 800km 가느냐. 배터리 많이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픽업 트럭하고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의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뭐 결국에는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뭐 이런 전기 픽업들 뭐 이 중에 몇 대나 과연 양산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모르겠지만은 뭐 이런 차들이 나오면서 앞으로 좀 전기 픽업 트럭 시장 굉장히 좀 많이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했던 이 수많은 전기 픽업들이 사이버 트럭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아마 굉장히 갑론을박이 벌어질 만한 논제죠. 그렇긴 한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사이버 트럭은 이미 좀 하나의 아이콘이 됐기 때문에 뭐 다른 차들이 아무리 뭐 경쟁을 하고 뭐 경쟁력 있는 제품들이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사이버 트럭이 영향을 받을까? 저는 아니오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이 디자인이 뭐 이대로 100% 양산이 되진 않겠지만은 뭐 그래도 최대한 이거에 가깝게 가겠죠. 이 차를 어떻게 이깁니까? 이런 디자인들이 정말 기성 어떤 픽업 트럭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차인데 이런 부분들을 다른 경쟁 모델들이 따라잡는다? 글쎄요. 그거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뭐 3시리즈 전기차 나오면은 모델 3 잡냐 못 잡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승용차보다도 훨씬 갭이 크다고 봐요. 저는 사이버 트럭과 다른 픽업 트럭들의 경계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리 다른 매력적인 전기 픽업들이 나오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사이버 트럭의 판매가 줄어든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전기 픽업 트럭들 뭐 상당히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좀 많은 좀 열풍을 불러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애초에 픽업 트럭 자체가 인기가 많은 시장이기도 하거니와 또 험머라는 브랜드 뭐 상당히 아이코닉하고 역사에서 많이 기억이 되는 브랜드인데 뭐 이 브랜드가 또 전기차로 부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차는 나왔을 때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있죠. 이 험머 전기차 우리나라에도 출시될까요? 1000마력짜리 슈퍼트럭 가능성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하지 않을까. 일단 이 GMC라는 브랜드를 우리나라에 런칭할 가능성도 거의 없고, 과연 이 차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 1000마력짜리 험머를 전기차를 과연 얼마나 많이 살까요? 솔직히 시장성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아쉽지만 이 차는 미국에서 굴러다니는 걸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렇긴 해도 뭐 사이버 트럭은 이미 테슬라가 우리나라에서도 사전계약 받고 있고 출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 굉장히 멋진 쐐기형의 사이버 트럭으로 좀 대리만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자동차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바로 모터리언입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